이재명의 운명, 친명의 운명, 비명의 운명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재명 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친명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구속되든 안 되든 그냥 가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다음 총선은 무조건 이재명 체제로 치르겠다. 사실 이재명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 친명 그룹이 있거든. 친명 세상이 되는군요. 대표직을 안 내려놓잖아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야, 저 인간 진짜 뻔뻔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예. 민주당 원래 당원했다면 기소만 돼도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 직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유권자들의 반발에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친명계들은 그냥 바락을 할 거고 국민들은 거기서 경악을. 국힘의 관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뭐냐면은 자, 구속이 된다면 이재명의 운명, 친명의 운명, 비명의 운명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재명 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이 되든 구속이 되지 않든. 예. 구속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미 수십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친명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구속되든 안 되든 그냥 가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다음 총선은 무조건 이재명 체제로 치르겠다. 쉽게 말하면 다음 총선의 공천은 이재명 이름으로 우리가 행사하겠다 그 얘기예요. 더 이재명 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더 이재명 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중을 갖다 벌써 정성호 의원도 사실 그때 갔잖아요. 정진상한테 가가지고 당신들이 입만 담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사실 증거인멸 거기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정성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옥중공천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옥중공천하겠다.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는 옥중에서 누굴 공천하고 말 것인가 그 결정을 갖다가 이재명이 내릴 것이다. 예. 그 얘기는 사실은 이재명을 빙자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 친명 그룹이 있거든요. 친명 세상이 되는군요. 친명 그룹인데 160명인데 지금 한 40명이 일탈한 거 아닙니까? 40명을 일탈했고 한 40명 정도가 그 친명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갖고 있어요. 일탈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다 합하면 한 80명 되는데 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거죠. 다수는 다 누굽니까? 다수는 그 친명이에요. 친명인데 친명에서도 내가 볼 때는 핵심들은 한 40명 정도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 분위기 따라가지고 기회주의적 저쪽에 붙어야 살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붙어 있는 거고 이쪽에서도 반감을 갖고 있는 나머지 이쪽 80명 중에서도 분명계에서 반감을 갖고 이 사람들도 반감은 있지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라고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쟤들이 이제 헤게모니를 계속 행사하려고 한다라는 거. 예. 그 헤게모니를 행사하려면 뭐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이 계속 뭘로 있어야 돼요? 공천권. 대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표죠. 공천권을 갖고 있는 거고 이재명이 날아가게 되면 자기들 헤게모니도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구체적으로 보니까 공천권 갖고 쟤네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명계하고. 이건 원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속이 되지 않든 간에 그냥 계속 얘네들은 그냥 간다. 그 유시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옥중 공천은. 옥중 출마. 옥중 결재. 예. 그러니까 절대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교수님 근데 옥중 공천을 하고 더 이재명 민주당이 돼버리면 이 비명계는 그러면 분당하지 않을까요? 탈당하지 않을까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분당을 하려면은 옛날에 과거에 그 분당이 가능했던 건 호남이라는 집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호남에서 이재명의 인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 기반 없이 사람들이 나간다? 그건 가능하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죽으나 사나 거기서 싸울 것이고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끝까지 타협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사실 공천권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뭐의 싸움이냐면 사실은 당선 문제거든요. 민주당이 이 모양으로 가가지고 수도권에서 이거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러다가 전멸하겠다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에서 그 통과한 거 있죠. 여론조사 같은 것도 보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보게 되면은 갤럽에서 보면은 대충 한 10% 정도 통과가 정당하다는 대답이 10% 정도 이상 높게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정당한 수사 절차다가 46%.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찰에 대한 수사 뭐 이런 것들, 부당한 정치 탄압이 37%.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대표직을 안 내려놓잖아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야, 저 인간 진짜 뻔뻔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법원에서 구속영장 내줬다라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게 자범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 자범인데 이렇다면 이런 사람은 원래 뭡니까? 원래 민주당 원래 당원했다면 기소만 돼도 사실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구속까지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민주당이 그대로 받아주고 심지어는 뭡니까? 당 대표 직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유권자들의 반발행위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또 민심이 떠나버리겠네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뭐냐면 또 거기서 목중 결제하고 그래서 그 꼴을 한번 보세요. 우르르 몰려가지고 감옥까지 가가지고 결제막 이게 아름다운 그림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정당의 모습을 가지고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명계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공천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이기려면 특히 수도권에서 이기려면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재명 측은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을 깰 생각은 없는 거죠. 이제 예. 분당 가능성은 뭐 박성민 씨는 상당히 높게 보던데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 분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몰려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경우. 근데 그 가능성 높지 않다고. 근데 봐요. 궁금한 건 이 점입니다, 교수님.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서 지금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친명 이른바 개딸들이 초흥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비명에게 공천이 주어질까요? 그러니까 힘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명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예. 일단은 왜냐하면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남은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도 그 유죄 나와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지금. 아까도 백현동 같은 경우 예. 국토부가 협박했다. 음. 아니라는 거 공문으로 존재하고 아니라는 그 증언들이 지금 확보가 됐는데 그건 굉장히 중대한 거짓말이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사실 10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선거 그걸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니에요 물론. 예. 확정 판결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은 다음 선거에 못 나거든 대선 때. 대선 때 못 나고 그럼 사실 몇백억의 그 선거 비용을 지금 토해내야 되는 40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책임론이 당연히 불거질 거고. 예. 라고 해서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친명은 끝까지 버티겠지만 비명의 목표라는 것은 적어도 오케이. 12월 달 왜냐하면 8개월 남기 전에는 뭐냐면 비대위를 못 꾸리거든요. 또 그 무슨 전당대회니 뭐니 해봤자 뻔하거든. 친명이 또 나오거든. 예. 이게 아니라 비명 그 12월쯤 가가지고 사실 비대위로 전환하는 거, 비대위로 전환하면서 통합 비대위를 만들고 거기서 공천하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비명계의 목표고. 일단은 비명이 숨을 고르고 있지만은 상황 자체는 내가 볼 때는 비명한테 유리하게 흘러갈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이 친명계들은 그냥 발악을 할 거고 국민들은 거기서 경악을 할 거예요. 아, 발악, 경악 이렇게 될 수. 벌써 지금 살인 예고글이 2개가 올라왔거든요. 의원들 명단 올라왔죠. 그다음에 뭐 정청래가 뭐 공개한 뭐 이런 식으로 정청래는 그런 적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상민 의원 있죠. 이상민 의원 또 살인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수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개딸들이니 뭐 이런 애들 가가지고 버스 대절, 트럭 대절 해가지고 그 의원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난리 바가지를 치고 있고 이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것들 뭐냐, 뭐 사이비 종교 집단이냐.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게 어디를 향할 거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아마 예. 또 사법부를 향할 거예요. 이미 누가 공격을 했습니까? 김의겸이 공격했잖아. 뻘짓했죠 이번에. 아이고 영장 담당 판사가 실은 한동훈 동기더라 뭐. 뻘짓했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차하면 이제 사법부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미 90만 명이 또 뭡니까 기각해달라는 청원을 올렸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볼 때는 법적으로 볼 때는 본인한테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님이 딱 볼 때는 압력을 느끼거든. 그렇다면 이 사람 밖에 놔둬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안에다 집어넣어놔. 구속을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법원을 향해서 포문을 법원으로 돌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국민들로부터 더 유리가 되고 라고 하면은 이제 그 비명계들이 이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예. 끝까지 하여튼 친명이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시나리오. 이게 이제 내가 볼 때는 국힘에서 아주 바라는 최선의 시나리오. 예. 그러니까 온갖 진상짓을 다 하면서 이재명이 온갖 진상짓을 다 하고 그다음에 그 개딸들이 온갖 폐악질을 다 하고 그러니까 친명들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그 기조대로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분란을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대로. 그래서 친명 일색에 공천을 하고 그걸로 총선에 딱 임한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국힘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고 국힘의 관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뭐냐면은 12월 말에 비대위가 꾸려져.
이재명은 사라지고. 그다음에 통합비대위가 만들어져. 예. 거기서 비명과 친명 사이에 이재명은 이제 아웃시켜버리고 비명과 친명 사이에 적절한 뭐랄까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통일된 대우로 총선에 임한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국힘의 위기가 이제 찾아오는 거죠. 예.